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손님들이 상담을 의뢰해 보면 혹시 용도지역은 뭡니까? 라고 얘기하면은 보통은 뭐 전입니다, 답입니다, 임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용도지역에 대한 개념이 아직까지 없다는 거겠죠. 그죠? 그래서 땅은 첫 번째로 이 용도지역이 정말로 중요한 개념이고, 지목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. 지목은 얼마든지 우리가 개인이 또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. 농지는 농지 전용을 받아서, 산지는 산지 전용을 받아서 대지로 바꿀 수도 있고 공장 용지로 바꿀 수 있지만, 용도 지역은 내가 원한다고 개인이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국가가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, 이런 것들도 미리 다 곳이 공고를 다 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이었다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거나, 뭐 주거지역이었다가 뭐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이런 것들이 고시가 되면 정보가 바로 돈이 되겠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시기본계획 안에 있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됩니다. 5년에 한 번씩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해서 바꾸기 때문에, 그런 정보들을 알면은 내가 미리 돈 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미리 땅을 사놓으면은 돈을 벌 수 있는, 그게 바로 토지 투자의 또 매력이기도 합니다. 여러분들은 용도 지역과 지목을 구분할 줄 아시나요? 부동산 투자 중에서 토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용도 지역과 지목에 대한 이해입니다. 토지 투자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. 오늘은 간략하게 용도 지역과 지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정부의 계획을 아셔야 되는데요. 정부의 계획은 항상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상위인 계획이 국토종합계획인데요. 국토종합계획에서 그 아래에 보시면 도종합계획이 있습니다. 그 도종합계획 아래 광역시나 그 다음 일반 도시, 군 기본 계획들이 있는데요. 자, 이런 계획들은 이미 다 수립이 되어 있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각 광역단체 그리고 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것들 전부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어떻게 앞으로 이 지역을 발전을 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요. 토지 투자를 위해서는 이런 자료들을 한 번쯤은 꼭 보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큰 계획 다음으로는 그 다음에 지역 계획이 있습니다. 뭐 수도권 정비 계획이나 기타 발전 계획, 그리고 뭐 지역 발전 계획들이 있는데요. 자, 그 아래에 보시면 부분별로 이제 국토 분야 중장기 계획들이 있습니다. 여타 중장기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요.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있어서는 이런 국토종합계획은 한 번쯤 꼭 읽어보시면 좋기 때문에 국토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꼭 다운을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공법이라는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. 이 공법상 규제가 바로 이 용도 지역과 지목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. 자, 용도 지역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용도 지역과 혼돈되는 단어 중에 용도 지역, 그 다음 용도 지구, 용도 구역이 있습니다. 가장 광의의 개념이 바로 이 용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자, 용도 지역은 모든 토지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 도모라고 하는데 좀 어렵죠. 쉽게 얘기하면은 땅을 구획 단위로 묶어서 이 땅에는 어떤 용도로 이 땅을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국가가 정해놓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용도지역 안에는 도시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. 농림지역,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물론 이 다음에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. 도시지역 안에는 주상공록, 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, 녹지지역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세분화됩니다. 관리지역도 마찬가지로 계획관리지역, 생산관리지역, 보존관리지역 세 개로 나눠지고요. 농림지역은 그냥 농림지역입니다. 농림지역 안에 보시면은 또 농업진흥지구, 농업보호구역, 자, 이런 지구구역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
그래서 이 광해 개념인 이 용도 지역 아래 보시면 용도 지구가 있습니다.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을 보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이 또 별도로 있는데요. 용도 지역과 지구를 보완하는 용도가 바로 이 용도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쉽게 생각하면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중첩해서 지정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,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. 취락지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. 한 번도 안 들어본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, 취락지구는 말 그대로 어느 지역에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, 그러면 집을 지어야 되고 그런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더 주는 그런 지구를 별도로 지정을 합니다. 그게 일종의 용도지구의 하나의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경관지구, 고도지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경관지구는 경관을 우리가 빼어난 경관이 있는 강이나 바닷가 앞에 층수를 제한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경관을 위해서 제한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이 경관지구를 지정을 해서 조금 이 경관을 보호하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하는 지구입니다. 고도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. 2층 이상은 건축을 할 수 없게끔, 그래서 어떤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, 그래서 용도 지역 어떤 그 틀 안에서 추가로 지정을 해서 어떤 제약을 한 번 더 가해주는 그런 것들이 용도 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꼭 제약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취락지구 같이 제한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. 용도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. 기본적으로 이 용도 지역이 지정된 곳 안에 개발 제한 구역,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린벨트죠.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을 별도로 지정을 합니다. 그러면 여기가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제약이죠. 하지만 국가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런 제약 사항들을 정하기 위해서 이런 용도구역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도시자연 공원구역,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,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그런 구역, 이런 구역들이 다 용도구역에 포함됩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지구나 지역보다는 이 용도지역이라는 이 용어를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토지의 어떤 성질이나 토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땅을 사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고, 또 미래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땅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. 자, 토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우리 도시지역과 비도시적인 관리지역이 있는데, 여러분들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도시지역에서 여러분들이 땅을 사놓고 한 10년 정도 묻어놓고 내가 땅값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, 그 용도 지역은 대표적으로 자연 녹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일반 중심에 있는 상업 지역이나 그 외곽에 있는 이 주거 지역,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도시의 경계를 설정하는 녹지지역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도시지역에서는 앞으로 도시가 커가면 갈수록 이 자연 녹지지역이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자연 녹지지역이 도시지역에서 여러분들이 토지 투자를 위해서 보셔야 될 그런 용도지역이고요. 관리지역은 대표적으로 계획관리, 생산관리, 보존관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계획관리지역은 언제든 때에 따라서는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건폐율이 40%입니다. 법정이 40%인데 자연녹지의 20%보다 무려 배가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, 그리고 어떤 건축을 하는데 조금 더 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 투자에 있어서는 이 계획관리 지역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. 물론 용도 지역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이 용도 지역을 보시고 용도 지역 중에서 어떤 개별적인 입지를 보셔야 됩니다. 가장 중요한 도로 상황 보셔야 되고요. 그 다음 전기 들어오는지, 그 다음 배수로 들어오는지, 그 외에 나머지 주변의 어떤 사항들까지 다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. 땅은 내 땅과 그 옆에 있는 땅
과의 가격 차이가 배가 날 수도 있는 게 바로 땅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 투자와 토지 투자가 다른 가장 큰 이유가 이 개별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런 것들을 모르고 투자하셨다가 손해를 보시거나 아니면 묶이거나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토지 투자를 위해서는 이런 용도 지역을 꼭 여러분들 알고 공부를 하시고 나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용도 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. 토지의 가치는 토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? 뭐 농사짓는 농지도 그냥 빈 땅이고 우리가 뭐 100층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땅도 나대지도 그냥 일반 땅입니다. 하지만 그 위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고 어떤 건축물을 얼마만큼 높이 더 많이 지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땅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용도 지역별 건축 기준 조견표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떤 용도에 따라서 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 여기에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안되고 뭐 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심의를 받으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에는 존재를 합니다. 아마 일반인들을 이 표를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면 이 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용도 지역별 건축 기준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가치가 현재 결정이 되고 향후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으로는 지목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. 지목은 용도 지역과 다르게 한 필지마다 하나씩 설정되는 토지의 성격, 용도 등을 바로 지목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하나의 필지지 않습니까? 자, 몇 번지 이렇게 우리가 땅마다 필지가 있습니다. 그 필지별로 이렇게 용도가 적혀져 있습니다. 전, 답, 농지죠. 전답 과수원은 농지입니다. 대표적으로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여기 보시면 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. 대지는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답 과수원보다는 이 대지가 훨씬 더 가치가 높겠죠. 그래서 땅값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. 대표적으로 여기 임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임야라는 얘는 정말 무궁무진한 가치가 있습니다. 어떤 임야는 아예 개발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임야도 있지만 어떤 임야는 개발을 해서 여기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상가도 지을 수 있고 주택도 지을 수 있고 뭐 연수원도 지을 수 있고 용도가 정말 다양합니다. 하지만 이 임야는 이런 땅과 다르게 특수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. 경사도도 봐야 되고요. 그 다음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 여기 산지관리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 있는 임야와 없는 임야, 뭐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, 그 안에서 임업용, 공익용, 뭐 개발제한구역 여러 가지가 법령이 적용을 받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임야는 여러분들 제 채널에 여러 가지 영상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시면 단위 면적당 가장 싼 땅이 바로 이 임야입니다. 평당 뭐 몇천 원부터 하는 그런 땅들, 자 이런 땅들은 거의 없습니다. 하지만 임야는 있습니다. 우리나라 국토의 66% 정도가 임야이기 때문에 임야를 잘 공부하시면 정말 토지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용도 지역과 지목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.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손님들이 상담을 의뢰해보면 혹시 용도지역은 뭡니까? 라고 얘기하면은 보통은 뭐 전입니다, 답입니다, 임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용도지역에 대한 개념이 아직까지 없다는 거겠죠. 그죠? 그래서 땅은 첫 번째로 이 용도지역이 정말로 중요한 개념이고 지목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. 지목은 얼마든지 우리가 개인이 또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. 농지는 농지 전용을 받아서 산지는 산지 전용을 받아서 대지로 바꿀 수도 있고 공장용지로 바꿀 수 있지만 용도지역은 내가 원한다고 개인이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국가가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미리 다 곳이 공고를 다 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이었다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거나 뭐 주거지역이었다가 뭐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이런 것들이 고시가 되면 정보가 바로 돈이 되겠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시기본계획 안에 있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
됩니다. 5년에 한 번씩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해서 바꾸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알면은 내가 미리 돈 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미리 땅을 사놓으면은 돈을 벌 수 있는, 그게 바로 토지 투자의 또 매력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토지 투자는 곧 정보가 돈이 되는 싸움이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, 이번 시간에 꼭 이 용도유적과 지목에 대해서 토지 투자 하실 분들이라면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.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